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님은 내과 전문의, 그리고 강중구 심평원장님은 외과 전문의, 필수 의료 영역의 대표적인 의사이세요. 두 분은 의사정원 확대에 찬성하시나요? 간단하게 찬성하십니까? 예,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I 서울대학 연구에 의하면 한 14만 명 정도가 앞으로 한 20년 뒤에 필요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은? 저도 뭐 필수 의료를 하긴 했지만 제가 이 수적인 거는 제가 여기 뭐 입장을 표현하는 건 좀 적절한가 좀 고민이 되는데. 예, 예.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그는 뭐 제가 찬반을 하기 전에 필수 의료 쪽에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공공기관장의 수장으로서 본인의 입장과 소신이 간결하게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정책부서하고 의협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증원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나요? 글쎄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예, 10년 전에 길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 찬성하세요. 네, 10년 전 걸립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장에 지금 인턴이나 학생들이 먼저 필수 의료과로 진료를 쪽으로 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답변을 회피하신 건데요. 지금 몇 명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없이 의대 정원을 마치 부르는 게 갑인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 우려가 있는데 두 수장들께서는 몇 명 정도 늘려야 된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5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한 해 몇 명 정도 늘려야 되나요? 정기석 원장님. 그 부분 제가 의견이 없습니다. 공단 일 하느라 너무 바빠서 연구를 심층적으로 못 해봤습니다. 예, 강준호 원장님은요? 예, 그거는 뭐 아주 깊이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고 딱 잘라서 몇 명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다만 현 정부의 필요한 지금 그쪽으로 그 필수 의료로 가게 만드는 게 이제 저는 주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예. 정확한 숫자에 대한 거는 제가 논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정부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의사정원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 해야 되는지 정책적 근거나 기반이 명확하게 없고 의사 출신의 수장들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그 정부의 허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사정원 확대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가 정책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정원 확대가 되면 필수의료에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필부 미용 의사만 늘어날 것이다. 이 두 의견이 상충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낙수 효과에 대해서? 낙수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럼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예. 이사장님께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수 증가로 의료비가 증가한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거든요. 의사수가 증가해도 인건비가 떨어지면 의료비가 감소할 것이다.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이거는 공단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두 개 다 말씀해 주세요. 공단 입장은 무엇인가요? 공단은 사실은 의대 정원하고 사실은 저희가 의료비 추계에 대한 거니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추계에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 아니라는 전자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건 확실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서 수입을 했을 때 보니까 왜 수입을 했냐면은 의사가 부족하니까 계속 이게 느는 거예요. 그 검사가 불필요한 검사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수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대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또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그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정책 결정 전에 예측하는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진행하지 않은 채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건보공단에서 보건의료 인력 면허와 관련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사장님.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의료 인력의 수급 추계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어서 긍정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의사 인력 수급 전단 조직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렌드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기 계획 마련이 가능하고 의사 인력을 얼마나 늘려야 되느냐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본 의원이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전문가 추계 근거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근거로 하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공단 관장의 법안이거든요. 네. 이사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사 정원이 정치와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카드를 꺼낸 정부 여당의 나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지니까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내용 아시나요? 행위별 수가제를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를 증가하면 치열해진 의료시장 경쟁에서 의사들이 더 많은 풀을 뜯기 위해서 굶지 않으려고 의료 과잉이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건보 재정 파탄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동의하시는 거죠, 이사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 기반 의료라는 대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전 국민 의료 보장과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서 도입했었는데요. 현재는 이런 행위별 수가제 고령 시대에 그런 의료 과잉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사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고요. 이 가치 기반 의료가 결국에는 환자 중심의 의료, 지역사회 협업 시스템을 오히려 더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 이런 대안으로서의 의료 패러다임의 그런 의료 개혁을 위한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산병원에서 추진 중인 가치 기반 의료 환자 중심 1차 의료 개발 센터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확대돼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죠. 예, 그 부분 지금 연구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불 그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행위별 수가라는 제도는 아직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절히 잘 반영을 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면서도 지금 같은 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연구를 계속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치 기반 지불 제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의사 정원 확대의 논의를 정책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요, 장기적 대안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될 수 있고요. 필수 의료 영역의 적정 수가 보상, 그리고 의료사고의 징벌적 처벌에 대한 국가 책임보험 제도 도입, 필수 의료 전공의 수련, 대폭 확대, 국가의 지원, 그리고 지역 수가와 공공정책 수가의 파격적인 지원, 그리고 공공임상 교수제와 시니어 의사제도 도입, 이렇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단기적 목표 꼭 세우시고요. 의사정원 확대가 아닌 필수 의료 의사정원 확대로서의 정책적인 궁극적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두 수장께서 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기회가 닿으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필수 의료의 두 상징이신 두 분께서 열심히 하셔서 의료계의 여러 가지 필수 의료 붕괴를 막으시는데 큰 역할을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원가 분석팀이 있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필수료에 대한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심평원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하고 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잘 이루어진다면 필수료를 하고 싶어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